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끌 쪽 김씨 3년 만에 3억을 잃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자 앞으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김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김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고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영끌에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김씨 역시 불안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집을 사고 부모님조차 빚이 있어도 집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김씨는 자기 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전세 끼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아 결국 수도권 신축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김씨도 순간 고민했지만 그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지금 사도 더 오른다. 신축은 희소성이 있다. 서울 근처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김씨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김씨는 한동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역시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고 김씨 이제는 진짜 안정됐다. 라며 축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도 연이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를 넘어가더니 어떤 경우에는 6%까지도 치솟았습니다. 김씨가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처음 대비해서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전세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깡통 전세, 역전세 얘기가 나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씨가 매수했던 아파트 시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잠깐 조정일 거야. 김씨는 그렇게 스스로 위안했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들어서면서 김씨의 아파트는 최고점 대비 약 3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3억 원. 그냥 숫자로 들으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에게는 결혼자금과 부모님의 도움, 앞으로 20년 넘게 갚아야 할 대출이 다 묶여있는 돈이었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가진 게 축복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가고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맞벌이를 하던 아내와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왜 그때 무리해서 샀냐? 라는 원망이 오가면서 가정의 분위기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돈의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혹시 또 집값 떨어졌을까 검색하는 습관. 퇴근 후에도 부동산 카페와 기사만 들여다보는 생활. 주변 친구들이 이번에 매도 타이밍 잘 잡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찾아오는 비교와 자책감. 김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을 망쳤다. 라는 죄책감이 매일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김씨 개인의 실패담일까요? 아니죠. 이건 우리 모두가 당시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것.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위험한 베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내 소득과 상환 능력에 맞는 선택만 하자.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전제를 잊지 말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일부 지역은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거래 절벽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는 이상 김씨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일부 지역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단순히 언제 사느냐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끌 쪽 김씨 3년 만에 3억을 잃다 라는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집을 샀는데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거나 아직 사지 않았지만 계속 올라가는 집값을 보며 조급해지거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동산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입니다. 조급하게 달리다 보면 숨이 막히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천천히 내 호흡에 맞게 그리고 충분히 계산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